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비명계에 힘이 실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주로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 전형수 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형수 씨의 유서가 나오면서 그 유서 내용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공방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유서가 총 6쪽인데 그 중에 5쪽은 가족과 친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거를 주로 써놨고, 한쪽에 이제 이재명 대표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뭐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뭐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를 해달라라든가, 아니면 자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있어서 이 대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알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쭉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다는 거. 그거는 뭐 맥락을 크게 우리가 문제 삼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런 단어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있구나, 또는 무슨 일 때문에 본인이 이런 선택을 했구나 하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있죠. 물론 앞으로 그 전문이 공개가 되면 그러면 더욱더 이재명 대표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김종민 의원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뭐 이재명 대표 사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이제는 뭐 윤영찬 의원, 거기다가 이제 고민정 의원까지, 고민정 의원은 뭐 늦여름이나 초가을 뭐 이런 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총선 1년 정도를 앞두고 백가쟁명,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당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논쟁에서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본인이 전형수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비명계와.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각종 모임이나 이런 데 요즘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형수 씨,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형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궁지에 몰린 사람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지적까지 받게 되죠. 전형수 씨가 발인하는 날 규탄대회에 나서고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정치를 직접적으로 더 하는 이런 어깃장을 놓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내가 돌파를 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 오늘 방송에서 보니까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에 왜 비명계, 친이낙연계인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다 그랬죠. 어저께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했다. 어디서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성호 의원이나 친명계 좌장이라는, 아니면 다른 친명계 의원들로부터 이계호 의원이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서 직접 들었는지, 그건 명확하게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런 보도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이든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이렇게 직접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여하튼 이계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퇴진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겠나. 퇴장 등 직접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언론 보도에 보면 문화일보에 질서 있는 퇴장 뭐 이런 얘기를 어느 그 친명계 의원이 했다, 이런 보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익명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누가 책임 있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계호 의원이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CBS 이런 데에서 사실은 앵커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누구한테 나온 얘기냐, 직접 들었냐, 뭐 이런 걸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어제 바로 그 공천제도 TF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거고 우리 민주진영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이재명 인생도 결정이 날 것이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 비슷하죠? 아까 이계호 의원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이계호 의원이 얘기한 거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이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계호 의원이 전한 거는 본인의 대표직 사퇴까지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본인의 대표직 사퇴가 아니고 그냥 총선 전략으로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비정상과 퇴행을 막지 않으면 모두가 망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저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제 공천제도 TF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얘기, 그 다음에 이계호 의원이 전한 이재명 대표의 얘기,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딱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 사퇴 논쟁 피하지 않겠다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총선까지는 내가 대표다. 왜냐면 여기 보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저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전까지 본인의 사퇴까지도 이 어떤 수에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사퇴하고 다른 사람 지휘 아래 총선을 치렀는데 만약에 졌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지 이재명 대표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저에게 그 책임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는 내년 총선까지 본인이 대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행간에 내가 대표니까 내가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어제 당원들과의 만남 자리도 가졌었죠. 한 2시간 이상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부분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그 당원들, 당원존이라고 하는데 당원들의 목소리가 아마 동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개딸과의 만남이었다. 자기 지지자들과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오늘은 민주당 현역 의원 50여 명 정도가 더 좋은 미래, 흔히 더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팀과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요새 시간만 나면 국회의원들과 집단 또는 1대1 미팅을 통해서 한참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설득전입니다. 설득전. 그러면서 저는 이계호 공천제도 TF 단장도 결국 그 과정에서 얘기를 들은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언젠가 마치 사퇴가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명계가 대표직 사퇴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도 뭐 별다른 반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또 비명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개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제 당원들과의 대화 등에서 그 당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로서는 대표가 저렇게 그래도 제동을 걸어주면 그 개딸들이 자기들 와서 자기들 행사 방해하고 또 자기들 따라다녀가면서 뭐 무슨 수박 색출한다고 뭐 하는 거? 이게 이재명 대표의 뜻과는 관련이 없구나. 다소 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걸 노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게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이런 일련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은 비명계에 대한 김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빼기. 비명계의 사퇴 요구에 대한 김빼기.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의 1차 목표가 뭐냐. 4월 내지 5월쯤으로 예상되는 제2차 체포동의안을 일단 부결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런데 사퇴? 똑부러지게 사퇴 얘기는 안 하고, 다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을 이길 테니까 그 무슨 수에 상당한 정도가 포함되는데, 그런데 전후 맥락을 쭉 살펴보면 총선까지 대표는 나다.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뭐냐? 이렇게 지금 비명계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계산은 결국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안 나온다. 재판 결과가. 1심 결과도 안 나온다. 그건 이제 본인이 변호사니까 충분히 잘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러면 본인은 계속해서 검찰의 조작, 무죄 이런 걸 주장해가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물론 그 중간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바로 예를 들어서 비대위 같은 걸 구성해서 다른 사람을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로 내세우고 2015년 문재인 모델이죠. 2015년 문재인 모델. 이걸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인 대표는 안 내려놓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물론 정치라는 것이 중간에 여러 고비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고비 연말쯤에 아마 결정적 고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저런 고비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소통하는 자세, 그리고 낮은 자세로 비명계와의 게임에 들어갔는데, 이 게임에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정치적 단수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높죠. 비명계보다. 비명계는 구심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그냥 저는 비명계가 이런 식으로 김 빠진 상태에서 그냥 시간만 지내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선택, 비명계 김 빼가면서 총선까지 그대로 간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매우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년 총선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올해 이제 연말이나 이때쯤에 가면 비명계의 압박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압박에 어떤 식으로든 해서 만약에 몰리게 되면 본인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을 다른 얼굴로 2015년 문재인 모델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정말 최종적으로 본인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면 저는 그때 가서는 사퇴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는 대표직 사퇴는 없다. 이걸 최근 며칠간의 이재명 대표 움직임에서 또는 언행에서 충분히 저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비명계와의 총선 게임에 돌입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차 목표는 2차 체포동의안 부결, 본인이 구속 안 되는 거, 이게 1차 목표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이 체포동의안도 국회로 날라올 테니까 그런 것까지 봐가면서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게임 이재명 대표가 결코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 점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